안녕하세요. SKTV 전지적 일본 시점입니다. 작년 일본에서는 멀지 않은 시기에 수도권 직하 지진, 후지산 분화 또는 이 두 가지의 자연재해가 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성 보고서가 잇따라 발표되었습니다. 후지산 분화 시에 피해 예측 지도인 해저드 맵을 작년에 수정하여 발표를 한 바도 있으며 실제 지진 발생 건수의 절반이 작년 10월 이후에 발생하는 등 뭔가 불길한 일이 점점 더 다가오는 듯합니다. 금년 들어서도 후지산 분화와 일본 각지의 지진 관련 뉴스가 계속 보고되고 있으며 거기다가 관동 지방의 한파와 폭설이 닥친다든가 관동 지방의 여러 지역에서 수증기 안개 현상이 새로이 발생을 한다든가 해수의 온도의 상승 등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기상이변도 나타나면서 일본인들이 불안에 떨다 못해 오히려 체념하면서 생활하는 듯한 느낌도 들 정도입니다. 일본 이외에 대만, 중국 등 주변국에서도 지진 발생이 계속 보고가 되고 있어 코로나의 재확산과 맞물리면서 불안감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기사 소개 및 일본 반응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월 1일자 아에라 도토의 기사 및 일본 반응입니다. 후지산 분화, 이미 스탠바이 상태. 교토대 명예교수, 남해 트로프와 연동할 가능성도. 활화산인 후지산의 동향에 전문가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TBS 계열에서 방영된 드라마 일본 침몰의 마지막 회에는 후지산이 대폭발하는 장면이 그려졌지만 허황된 일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조만간 폭발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올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대폭발이 발생하면 의외로 무서운 것은 대량의 화산재에 의한 정전이다. 화산재가 내려 쌓이면 송전선 철탑에 있는 애자에도 화산재가 달라붙는다. 그러면 절연을 할 수 없게 되어 합선되어 버려 송전선은 쓸모가 없게 된다. 화산재가 내리는 범위의 모든 송전선을 사용할 수 없으면 결국 정전이 장기화된다. 만일 도쿄가 정전되었을 경우 그 영향은 막대할 것이다. 대책은 도대체 뭐야? 세금을 들여 아무리 대책을 세워도 기업은 망하고 많은 국민은 길거리를 헤매게 될 것이다. 국군이 쇠하고 무력해질 것이다. 경찰도 자위대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홋카이도도 오키나와도 다른 의미로 위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확실하다면 지금부터 수도 기능을 분산하면 될 것이다. 누구라도 기사를 읽는 순간은 우려하지만 다음 순간 바로 잊어버릴 정도의 수준이니까 진지하게 대처할 필요는 없겠지만 말이다. 공포심만 부추기면 안 된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면 대비가 되어 효과가 있을까? 그걸 알면 꽤 안심할 수 있다. 심리적으로 대책에는 구체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무엇을 대비해야 할 것인가이다. 준비되어 있는 것만으로 꽤 마음은 편해진다. 진심으로 살아남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후지산 인근 지역에서 이사하는 것이 현명하겠네요. 일이나 생활 환경을 좀처럼 바꿀 수 없겠지만 죽을지 살지를 생각하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일이나 생활 환경은 사람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지만 자연재해는 사람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지진 예측을 할 수 없다. 마그마의 흐름을 읽는 것은 기상예보처럼 카오스이고 땅속의 관측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조사해보면 알겠지만 국내 상황에 익숙한 뛰어난 학자들은 지진 예측의 불가능성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 연구비나 학술지능이라고 하는 설명을 해야 하지만 말하기가 꺼려지는 사정이 있는 미묘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1월 2일자 아에라 도토의 기사 및 일본 반응입니다. 후지산이 분화한다면 신주쿠에서 화산재 10cm 쌓여 수도 기능 마비도. 17년 만에 해저드 맵 개정.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만큼 주목받지 못하는 후지산의 분화지만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규모로 폭발하면 100조엔 이상의 피해가 생길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주변 지자체뿐 아니라 수도권에도 큰 피해를 줄 가능성도 제기됐다. 수도가 기능 정지가 되면 일본의 경제 방위 기능이 거의 정지된다. 지나친 일극 집중을 고치고 분산해 위기 관리를 해야 한다. 그때를 대비하자고 해도 5mm 정도 화산재가 쌓이기만 하면 대부분의 전철은 정차합니다. 공중에 떠다니는 화산재를 흡입한 내연 기관의 필터는 막혀서 엔진은 움직일 수 없게 되며 교통기관도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가능한 방법은 분화가 확인된 그 시점에서
재빨리 화산재가 내리는 지역으로부터 탈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화산재가 내려오기 전에요. 후지산이 분화하면 스마트폰도 쓸모없게 될 것입니다. 뭐든지 스마트폰으로 처리를 하려는 정부나 세상이니까. 그때는 확실히 아날로그적 현금이나 물리적 카드의 신분증이 중요할 겁니다. 만약 후지산이 분화하면 도내에서 스마트폰 사용할 수 있을까? 핸드폰을 쓸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대비책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한다. 현금 없이 결제는 스마트폰 결제, 예약 등도 스마트폰, 정보도 스마트폰, 사람과의 연락 방법도 스마트폰. 스마트폰이 없으면 연락 수단조차 없어지는 사람은 많다고 생각한다. 후지산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후지산이 분화를 하면 목숨이라도 부지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건졌다 하더라도 생활 스타일은 180도 달라질 것이라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월 2일자 니칸겐다이 디지털의 기사 및 일본 반응입니다. 연말에 잇단 수도권 흔들림. 2022년 지진 위험 장소는 어디인가? 전문가의 견해는 작년 12월 30일 오전 9시 42분 무렵 치바현 북서부를 진원으로 한 진도 2의 지진이 발생했다. 규모는 작았지만 그 전날인 29일 오전 11시 반 무렵에는 도쿄도 23구를 진원으로 한 진도 3의 지진이 일어났다. 23구를 진원으로 하는 지진은 작년 11월부터 네 번째다. 수도권 바로 아래에는 최하층인 태평양판, 그 위에 필리핀판, 여기에 북미판 등 3개의 판이 겹쳐 있다. 원래 지진 위험이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다. 지금 세계의 상황을 봐도 금년이 주의를 요하는 해인 것은 아마추어도 알 수 있다. 지진에 대비를 한다고 해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 부정만 하고 있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방제 의식을 높게 가지면 재해가 일어난 후 부담이 작아진다. 작년부터의 신심도 지진 등 간토 지구의 작은 지진은 과거에는 없었던 느낌이 든다. 불안을 부추기지 말라고 하는 소리도 이해는 가지만 우리 일본은 과거에 있었던 재해의 교훈을 살리지 않고는 안심할 수 없는 자연재해의 대국이다. 한편으로 자연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아름다운 나라이기도 하다. 항상 만일에 대비해 작은 움직임이라도 계속 축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적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무심코 읽어버리는 지진 관련 기사다. 방제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효과는 있을지도 모른다. 그건 그렇다고 해도 적중하지 않을 거야. 적중하게 되면 그건 그것 때문에 큰일이긴 하지만요. 가족이 다른 장소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휴대전화도 연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집합 장소만은 결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일어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수도권에서도 대지진이 일어난다. 그것도 1만 년 후가 아니라 아마 50년이라든가 100년이라든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내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을 숙연하게 준비해둔다. 이어서 1월 4일자 유칸 후지의 기사입니다. 오가사와라 진도 5도 강. 향후 위협은? 지진활동 활발 지적. 시마무라 특임 교수. 수도 지카 지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 4일 오전 6시 8분쯤 일본 도쿄 오가사와라 제도의 하하지마에서 진도 5도 강의 지진이 있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진원지는 지치지마 그네로 진원의 깊이는 약 77km, 지진 규모는 리히터 규모 6.1로 추정된다. 전문가는 지진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도 지카 지진 등 가까운 장래의 위기와의 관련성에 주목하고 있다. 하모지마에서 진도 5도 강 이외에도 지치지마 미카스키야마에서 진도 4가 관측됐다. 지진에 의한 인적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1월 5일자 텐키 JP 기사. 1월 5일 이바라키현 진도 3도 지진. 쓰나미 걱정 없다. 1월 7일자 외자 뉴스 기사. 1월 6일 간토지구 4년 만에 폭설. 숨은 국지 저기압 발달이 관건 등 지진 및 기상 이변 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만 중국에서도 지진 발생 관련 뉴스가 연이어 전해지고 있어 불안감을 한층 더 자극하는 모습입니다. 일본 학계에서는 대비 차원의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오히려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상황에서 일본 국민들조차 소극적인 태도와 무관심을 보여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제1교포와 제1한국인에 대한 소개 및 대피 계획을 선제적으로 세워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Goodbye. See you.